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보일의 법칙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호흡할 때 내뿜는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방울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수면에 가까이 올수록 공기방울이 누르는 수압이 작아져서 공기방울 속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실험 결과로 알아내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측정한 각각의 실험 결과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입자 모형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입자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늘어나니까 지금 부피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보통 실험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는데, 주사기를 지금 현재 1기압으로 누르고 있을 때는 60ml였어요. 그런데 2기압의 압력으로 누를 때는 30ml, 그리고 4기압의 압력으로 누를 때는 15ml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제 밝혀낸 과학자가 바로 보일인데요. 실험의 관찰의 중요성을 관저하고 화학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제2자관을 이용해가지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보일은 실험을 할 때 유리관을 세우기 위해서 실험실 천장을 뚫을 정도로 되게 열정적인 실험을 했었고요. 재산을 털어가지고 많은 양의 수은을 사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였는데요. 보일은 한쪽에 막힌 J자 간에 수은을 놓을수록 관 속 안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을 적게 부은 거는 관 속 공기의 양이 많지만, 수은을 많이 부으면 그만큼 누르는 힘이 증가됐겠죠? 관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입니다. 이거를 수은을 이용해서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1기압으로 누를 때보다 1.5기압으로 누를 때 부피가 더 작고요. 만약에 2기압으로 누르게 되면은 부피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압으로 누르면은 더 줄어들게 되겠고요. 4기압으로 줄이게 되면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5기압, 6기압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2배일 때는 기체의 부피는 무조건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압력이 4배일 때는 기체의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체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압력을 증가시킬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낮은 압력과 낮은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0도시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20L입니다. 근데 0도시에서 압력을 4기압으로 높일 때 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압력을 높였기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다가 요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4기압일 때 Y리터라는 걸 알 수 있죠. Y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Y는 5리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곱하기 20이 4 곱하기 5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이유,
우리가 입자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풍선이라든지 초코파이 봉지 같은 걸 넣어놓고 실험을 할 겁니다. 용기 안에 압력을 낮추기 전에는 이렇게 풍선의 크기가 작을 텐데 용기 안에 압력을 낮춘 후에는 이렇게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용기 안에 입자를 빼내게 되면은 적은 양의 공기 입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풍선의 외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풍선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사기 끝을 맞고 피스톤을 누를 때와 당길 때 기체 입자의 운동을 예상하여 모형으로 그려봅시다. 이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입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입자의 운동 속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입자가 주사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될 텐데요.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입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되고 온도가 변하지도 않았으니까 화살표의 길이도 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고, 피스톤을 당길 때도 입자의 개수 동일하게, 화살표 개수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충돌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르거나 당길 때 기체 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등호로 비교를 해볼 텐데, 입자의 크기는 3개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개수도 똑같아야 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가 운동하는 속도도 그대로겠죠. 그래서 똑같아야 되겠고요. 입자가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를 공간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죠. 여러분 집이 100평에서 5평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사기 내부의 압력의 크기도 당연히 가가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충돌하는 횟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의 변화와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 볼 텐데, 이때 압력이 변화할 때를 생각할 때는 2가지 존재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온도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밀폐된 용기에서 입자의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압력을 변화시킬 때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기압을 누를 때는 안쪽하고 바깥쪽이 같이 눌렀는데 2기압으로 될 때는 이렇게 안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요. 4기압이 될 때도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일 때는요, 외부에서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은요, 용기 속 기체가 외부에 작용하는 압력과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기체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증가하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용기 밖에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은 용기 안에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커진다. 따라서 용기 안에 기체 압력이 커진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기체의 내부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압에서 1기압으로 외부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용기 밖에서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은 용기 안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작아지고 용기 안에 기체 압력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같이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부와의 압력이 만약에 증가했다, 그럼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될 거고 기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2기압에서 1기압으로 낮췄다, 외부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거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충돌 횟수가 결국 감소하게 되고 기체 내부 압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점은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빨간색 선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 때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지금 넓은 곳에서 충돌하는 것보다 좁은 곳에서 충돌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의 입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더 빨리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당연하지만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서는요. 함께 변하는 것은요. 우선은 압력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내부의 압력도 변하고 외부의 압력도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벽에 충돌하는 횟수도 결국에는 기체의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함께 변하지 않는 것은 온도와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는 거고, 여기 안에 보면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는 거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입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을 물어보는 거를 보통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는 작아져야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기억해 두시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기체의 압력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낮췄어요. 외부의 압력을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기체의 내부 압력 또한 작아진다는 거.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용기 안에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와 용기벽이 충돌하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커지면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용기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기체의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크다? 기체의 입자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자,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이 점점 올라가니까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다에서 가장 가깝다.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든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렀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아니죠. 그리고 기체의 입자 운동이 빨라진다? 온도가 안 변했죠? 아닙니다.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디귿만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가와 나의 단위 면적단 충돌 횟수와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충돌 횟수는 뭐가 크겠습니까? 기체의 부피가 작은 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나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똑같습니다. 지금 꼬리가 똑같죠. 지금 온도가 가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무릎을 주무르면서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일의 법칙하고 관련된 예시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맑은 날에 비해서 저기압이에요.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평소 우리 신체를 압박하는 공기 압력도 미세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관절 안쪽의 공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던 이제 윤활의 그 관절 내 조직이 팽창하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해요. 쑤시는 느낌이 나면서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이제 한번 생활의 보일의 법칙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쏨바.